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포기하지 못한 제로코로나, 시진핑 우한에서 제로코로나 지속 언급, 중국 중시 직격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선전과 상하이 증시가 지난달 29일 폭락했습니다. 이는 전날인 28일에 우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의 여파이죠. 내부에서는 서방이 채택한 집단 면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중국 최대 전자상가까지 봉쇄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전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죠. 이 때문에 홍콩을 방문했었던 지금 시진핑 주석이 선전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는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제로 코로나, 시진핑 우한에서 제로 코로나 지속 언급, 중국 증시 직격탄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해서 행한 연설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엄격한 시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제로 코로나를 서방이 채택한 집단 면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부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서고 있죠. 연설 다음 날인 29일 선전 종합지수는 286포인트, 2.2% 하락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도 1.88%가 하락했죠.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중국 기술 자립을 독려하는 차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 주석의 전반적인 연설 내용이 전부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방역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염병 대응 조치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저렴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왜냐하면 PCR 검사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이죠. 다만 현 정책으로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지는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전염병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 내 재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로 코로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여기서 말하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대 중반부터 계속 내세우는 문구입니다. 자국 방역에는 문제가 없으니 현재 문제는 해외 유입으로 돌리는 것이죠.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베이징 당국은 수입 물품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옷에 대해서 지목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의 의류가 주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로 코로나를 말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안에서도 집단 면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집단 면역에 대한 밤제 입장 재확인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시 시찰 기간 중에 시 주석은 현지 관료들에게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다. 전염병 억제를 위해서 집단 면역 정책을 취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더라도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은데 집단 면역을 했습니다. 지금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방역에 실패를 했고 여기서 많이 걸린 것을 보고 있어요. 중국도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믿진 않지만 중국 공식 통계입니다. 중국 인구는 14억 명에 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인구를 12억 5천 명에서 12억 8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실제 인구가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중국 인구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전문가들은 당국이 인구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각종 전염병이나 사회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감춰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시에서의 발표를 보면 시 주석은 집단 면역에 대해서 절대 반대 입장이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을 했다라는 점이 보이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명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경직된 제로 코로나에 비해서 집단 면역은 감염자와의 접촉 혹은 백신 접종들을 통해 인구 대다수에게 면역을 획득하도록 하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집단 면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면역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에요. 집단 자체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제로 코로나의 경직성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통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은 코로나19 전파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바이러스 통제를 이유로 여러 곳을 동시에 봉쇄를 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코로나19 초기에 전면적 혹은 부분적 봉쇄를 단행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전염병 대응 조치를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 봉쇄 그리고 격리 이것이 꼭 해답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격리로 인해서 내부 확산이 더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 지금 상하이 정책을 보면 알아요. 식량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도 격리의 부작용입니다. 지난 4월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서 봉쇄로 나흘간 굶주린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이 일부러 방역 규정을 어겨서 체포되기를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방역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하이를 비롯해서 중국 여러 도시에서는 봉쇄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거나 제때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할까? 그들이 경제 타격이 있어도 유지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우한 연설에서 경제 발전에 영향이 미치더라도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에 영향이 미치더라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흔들리게 되더라도 라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광둥, 랴오닝, 저장, 산둥성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화물 운송과 배송이 전면 제한되기도 했죠. 이 지역의 주민이 해외 화물을 수령할 경우 스마트폰의 방역 통제 앱의 건강 코드가 즉각 황색, 주의로 바뀌고 향후 7일간 이동 경로도 추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령할 경우, 해외 물품을 수령할 경우 건강 코드가 바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건강 코드란 색깔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녹색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황색은 7일, 적색은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황색 적색은 지역 간 이동과 대중교통 및 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전혀 없게 만들어야 되는 사실. 즉 건강코드가 녹색이 되어야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 해외에서 한 나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역 간 이동, 대중교통, 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용 자체가 완전히 제한돼 버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즉 해외에서 물건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제로 코로나 타격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입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중국 제조업의 중심 도시인 상하이 장강 삼각주의 지난 4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5%나 감소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경제 블로거는 상하이의 4월 한 달간 경제 손실은 최소 277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5조 34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의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부동산 업계는 정부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수요 감소가 경제난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할 지경입니다. 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는 중국 시장에 또 다른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국채 보유량. 지난 5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2, 3, 4, 5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정부의 제로 코로나와 같은 가혹한 정책은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은 병원이 폐쇄됐고 타 지역에서는 고위험 지역 출신 주민들의 진료까지 거부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만약 다른 곳에 살게 되더라도 이 지역에 거류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료까지 거부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자를 실은 차량이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도 나왔고 몇 주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의 사각지역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밖에도 여러 사람이 봉쇄 기간에 처질 비관에 투신했다는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올해 말까지는 계속갈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코로나19의 발원지라고 불렸었던 우한에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코로나19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홍콩, 그리고 선전, 마카오 이런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실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